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장려하면서 여수 지역에도 풍력발전소 설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음 피해 등 유해성 논란 속에 일부 사업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돌산읍 금호산 일대 100m가 넘는 높이에 한 개 날개 길이만 50m에 이르는 대형 풍력발전기 2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간당 3,000kW에 이르는 전력 생산에 설치비만 90억 원에 이릅니다. 시험 가동을 거쳐 2달 후에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들어갑니다. 발전 설비 업체는 단순한 발전 설비에서 벗어나 인근 향이랑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걸 이용해서 자체적인 어떤 소득 사업 부분 과정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풍력 발전 설비에 업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안가 빠른 풍속으로 돌산 외에 소경도와 백야도, 화정면 지역에 이미 풍력 발전소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 신청을 계획한 업체만 4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경도 풍력 설비가 여수시의 도시계획 심의에서 부결되면서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풍력 발전기로 인한 소음 피해와 저주파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거센 데다 발전기가 해안 미관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개발 행위허가 지침에 준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마 이거는 소음이나 저주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터가민원과에서 별도로 지침을 정해서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정부 장려 사업의 하나인 풍력 발전 설비. 최근 풍력 시설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맞는 친환경 발전 시설인지는 앞으로의 시설 가동과 성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선박연료로 사용되는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팔아치운 금액이 시가로 200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여수의 한 물량장. 탱크로리에 기름을 채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에도 잇따라 기름이 실립니다. 빼돌린 면세유를 몰래 팔아치우는 겁니다. 무등록 선박 급유업체 대표 55살 배모 씨와 45살 백모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이렇게 해상용 면세유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켰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급유 대리점 관계자가 여수 광양항에 입항한 선박에 경유와 벙커 CU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일부 빼돌리면 이들은 이 기름을 구입해 시중가의 60% 수준인 리터당 300원 정도에 되팔았습니다. 빼돌려진 기름은 육상에 있는 이 저장 탱크에 보관된 뒤 전국 각지로 팔려나갔습니다. 모두 3,014만 리터, 시가로 214억여 원어치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일반 벙커 CU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8배나 많은 선박용 벙커 CU는 대기오염 우려 때문에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비밀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빼돌리기도 하고 또 알아차리지 못할 양 정도를 다시 가지고 오는 선적을 하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은 면세유를 직접 판매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24명을 입건하고 팔려나간 면세유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지방재정난의 해소를 위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법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국회가 국고보조사업 심의 때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난의 악화를 막기 위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여수시가 폐렴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가능하며 65세 이상인 경우 평생 한 차례만 접종하면 됩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고령자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 발병률이 높고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폐렴 예방접종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장 길이의 공중하강 체험시설 집트랙이 강진에 들어섭니다. 다음 달 문을 여는데 바다를 가로질러 섬으로 향하는 1000m 길이의 줄이 드론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하나, 셋! 높은 곳에 매달린 줄을 타고 무동력으로 속도를 내는 공중 하강 체험시설 집트랙. 강진 가우도에서도 다음 달부터 바다를 가로지르는 집트랙이 선보입니다. 막바지 공사 현장에서는 산업용 드론이 줄을 매달고 섬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설치한 기초 줄을 따라 25톤의 하중을 견디는 특수 와이어가 섬과 육지를 잇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줄을 끌어서 작업을 했으나 지금 오늘은 그 드론에 기본 줄을 걸어서 하늘로 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이달 말 완공되는 청자 전망탑 정상에서 대구면 저두 도착지까지 1000m로 해상시설로는 국내 최장 길입니다. 와이어는 3개로 3명이 동시에 탑승해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가우도에 온 분들은 와서 걷고 보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추가되는 거죠.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강진 가우도 집트랙은 안전도 검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초 개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흥 소록도 해수욕장이 폐장 6년 만에 다시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소록도 해수욕장은 리아스식 해안과 1.2km의 백사장 등 빼어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복층 해상교량인 거금대교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고흥구는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피서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광주 시민들 수돗물은 화순 동복호와 순천 주어모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데 이 중 동복호에서 물을 길어오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낙차만을 이용해 단숨에 정수장까지 가져오는 방식이라는데 어떤 방식인지 김철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광주 시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3분의 2가량을 대고 있는 동복호 수원지입니다. 1971년부터 써오고 있는데 수원지 물을 땅속에 묻은 관을 통해 끌어오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펌프를 돌려야 했습니다. 또 관이 파손되거나 누수가 생길 때는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수돗물 터널은 오로지 중력과 수압만을 이용해 이곳 동복수원지의 물을 12km 떨어진 용현 정수장까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동복수원지와 정수장의 고도 차이는 불과 3.5m, 12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미세한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터널을 뚫는 공법이 핵심입니다. 6년 10개월 동안의 공사 끝에 새 물길이 완성되었습니다. 레이더로 측량을 하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 오차는 거의 한 5cm 정도 이내에 들어왔습니다. 12km를 뚫었을 때. 광주시는 해마다 펌프를 돌렸던 예산이 34억 원 정도라며 23년 정도 가동하면 공사비를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매설된 관들은 시가지와 도로 아래를 지나는 것들을 위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양시가 관내 소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광야급 석천정과 옥룡면 중림 1천 등 5군데 소하천을 대상으로 올해 모두 32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공법으로 호환 정비와 경관 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진월면 지역의 경우 올해 말까지, 나머지 4군데는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됩니다. 광양시가 윤동주 시인과 윤영주 씨를 내세운 장귀 문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관련 페스티벌이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29일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광양 배알도 해변에서 윤동주 탄생 100주년과 국내 통기타 보급 50주년을 동시에 기념하는 8월의 별의 는밤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주형주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농협인 순천농협이 별량농협과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은 어제 합병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합병 일정과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한 뒤 내년 초까지는 조합원 투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농협의 합병 추진은 지난 2013년 판매 사업 손실로 인해 별량농협의 자본금이 잠식되자 농협중앙회가 합병 권고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노순기 전 여수시의원 의원직 상실로 노 전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한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한 무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 사무국은 이번 주 의장단 회의와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노순기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로 노 의원이 맡았던 기획행정위원장 선거 일정을 새로 잡을 계획입니다. 다른 상임위원장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위원장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노 전 의원이 행사한 표의 무효를 주장하며 해당 의원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선거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가 여수시의회 6대 전반기 운영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수시민협이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여수시민 35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여수시의회 전반기 조례 26건 가운데 예산 절감 관련 조례안이 유익한 조례로 꼽혔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서울이 32도, 대전 32도, 전주 3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방에서는 낮까지 5에서 20mm 안팎의 장맛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갈수록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의 가시거리가 200m, 대관령 300m, 파주도 700m에 불과한 상태인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경북과 충남 일부 지방에서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1.8도, 대구 23.9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주 31도,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높아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경기도와 영서지방에서 한때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